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대정부 실력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제외함으로써 충청 메가시티 성공 구축이 어려워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충북개발공사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공사 직원 한 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충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병상 가동률이 바닥입니다. 코로나19 탓도 있지만 홍보 부족과 응급환자 전원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자치경찰제 조례안 제의 요구에 대해 도의회가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대정부 실력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지역 현안을 놓고 큰 갈등을 빚은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대립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주도심 철도가 그만큼 지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핵심 현안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즉각 가동하라!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 수도권 위주의 철도 사업을 반영한 것은 국토 균형 발전을 외면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제외함으로써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충청 메가시티 성공 구축도 어려워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주의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을 일방적으로 빼고 기존의 충북선을 고집한 것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서 강력히 분노한다. 비대위는 집회를 마치고 청주 도심 통과 노선 반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국토부 앞 1인 시위도 시작했습니다.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이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확정되는 다음 달 말까지 시의원 39명이 차례로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만큼은 꼭 국가균형 발전이 될 수 있게 꼭 기필코 쟁취하겠습니다. 비대위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추진하고 청주 도심통과 반영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등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계획입니다. 각 단체의 비대위 참여를 늘리고 홍보와 대규모 집회, 삭발과 단식까지 불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이제 겨우 2만 명을 넘길 정도로 시민 공감대 형성이 더딘 편입니다. 한 목소리로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를 정부와 정치권이 요구하고 그것을 관철시킨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만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국가균형 발전이란 대의 명분을 앞세운 비대위의 총력 대응이 만족한 결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충북경찰이 투기 행위와 관련해 충북개발공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사 직원 한 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정황을 포착한 건데 투기로 의심할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충청북도 발표가 있은 지 불과 열흘 만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주 금요일 충북개발공사 사무실과 민간 개발업자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와 관련해 충북개발공사 직원 A씨와 복수의 민간 개발업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포착한 겁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물들을 확보한 경찰은 이들을 부패방지 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넥스트폴리스 산단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충북개발공사의 고위직 간부인 A씨의 경우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경찰 수사는 지난달 말 투기를 의심할 만한 사례가 없었다는 충청북도 내부 조사 결과 발표와 다른 것입니다. 차명 거래는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이 진작부터 제기돼 왔고 이번에 그 사실이 증명된 셈입니다. 저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라든지 이제 직계 좀비 속에 대해서는 조사 이제 등기부등본이나 내역을 맞춰볼 수 있는데 그 차명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수사하기는 힘들죠. 차명 거래 조사에 구멍이 뚫리면서 조사 범위만 무작정 넓힐 게 아니라
투기 가능성이 높은 필지에 대한 핀셋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명이나 또 직계가 아닌 친인척으로 투기를 한 경우, 그리고 산단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조사로 밝힐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경찰은 조만간 A씨와 민간 개발업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충북개발공사는 경찰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한편 증평군이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지는 증평 초중일반산업단지와 도안 2 농공단지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과 가족, 퇴직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국고를 지원해서라도 꼭 필요한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가 그런데요. 현재 충북대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새 병상 가동률이 바닥이라고 합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140억 원이 투입돼 지어진 충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입니다.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며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수술과 치료를 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 해 30억 원 가까운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이 시설이 없었을 때는 충북의 중증 외상 환자가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충북이 4년간 유치에 공을 들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병상 가동률이 20%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만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지만 20병상 대부분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타 지역 유출도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다른 지역의 외상센터에 비해서는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설 구급 업체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데 있어서 특히 심한 외상 환자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중증 외상센터로 이송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이동량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홍보 부족과 응급환자 전원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권역외상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 중증 외상 환자의 사망률을 20%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어렵게 유치에 성공한 만큼 지금이라도 효율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지난 7일 발생한 제천 평택고속도로 화물차 연쇄추돌 사고 장면이 찍힌 CCTV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심각한 사고였음을 알 수 있었는데 당시 부상자 모두 119 구급차로 병원에 갔습니다. 긴박한 상황인데도 왜 헬리콥터는 뜨지 않았을까요? 충북 권역외상센터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입구를 앞두고 차량들이 밀려 있습니다. 1차로를 달리던 대형 화물 트럭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앞 차량을 밀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차량들이 부서지면서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화물차 졸음 운전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CCTV로 사고 현장을 지켜보던 도로공사가 신속한 구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19 구조 헬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헬리콥터 출동은 없었고 부상자는 구급차로 가장 가까운 병원에 분산 이송됐습니다. 이런 긴박하고 심각한 사고에 대비해 만들어진 충북 권역외상센터는 왜 배제됐을까? 이송거리 때문으로 보이지만 헬리콥터가 출동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정 사고의 특징이 있어요. 화물차 사고. 화물차 사고는 외상이 안 보이고 현장에서 봤을 때 큰 치료가 필요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그렇게 하셔도 제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화물차 사고는 무조건 중증 외상 전문센터로 무조건 가야 된다고. 이 때문에 구조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의 마찰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 환자를 어느 병원에 어떤 이송수단으로 보낼지는 119 구조대의 판단과 권한입니다. 다만 최단거리보다 권역외상센터 이송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만큼 지역에 힘들게 유치한 외상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청북도의 자치경찰제 조례안 제2요구에 대해 충북도의회가 오는 1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자치경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수정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자 충청북도는 즉각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제의가 요구된 조례안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확정되고 3분의 2에 못 미치면 조례안은 폐기됩니다. 충청북도의 초강수에 도의회는 집행부와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돌파구를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도의회는 결국 오는 1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표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제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타당한지 다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은 오는 7월 출범할 자치경찰이 신분은 그대로 국가직을 유지하면서 사무만 자치경찰로 변경되는 데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후생복지 지원 범위를 최대한 좁혀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도의회가 범위를 대폭 넓혀 통과시키자 지방자치법 위반이란 입장입니다. 현재 표결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조례안이 재의결되면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지만 이시종 지사의 리더십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엔 자치경찰 출범 일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도의회 절대다수당인 민주당이 같은 당 이시종 지사의 제의 요구에 어떤 식으로 화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A형 간염 환자가 최근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주로 오염된 음식물이나 사람 간에 전파되는 질환인데 손 씻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이 적극 권장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급 감염병인 A형 간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둘째 주부터 8주 연속 주당 1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배가 넘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에 A형 간염 발병률이 높습니다. 충북의 올해 A형 간염 환자는 76명으로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A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간염 질환으로 발열과 소화불량, 심하면 전신통을 동반한 다양한 증상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됩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거나 보균자로부터 감염되는 대표적인 수인성 질환인 만큼 손 씻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환자가 화장실을 이용한 손잡이나 대중교통이랑 손잡이를 통해서 전염이 되고 그것을 만진 사람이 손 씻기를 안 했을 때 입으로 그 손에 들어가거나 그 음식을 만졌을 때 그 음식을 먹어서 전염되기 때문에 A형 간염은 매년 30, 40대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도 30, 40대가 1240여 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은 자연 면역이 2012년생부터는 예방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30, 40대가 취약 연령대가 된 겁니다. 7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무래도 위생 상태가 개선되면서 어린 시절에 A형 간염을 앓은 적이 없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A형 간염에 대한 면역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A형 간염이 예방접종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인 만큼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오늘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명 나온 가운데 충주의 한 사설 우체국 직원 A씨가 확진돼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증상이 나타난 시점을 전후해 충주시청 노인장애인과와 우체국 소재지 면사무소, 충주시내 음식점 등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3일부터 7일 사이 해당 우체국을 방문한 시민에게 진단검사를 요청하는 한편 A씨가 방문한 면사무소와 충주시 노인장애인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납세, 고용, 배당 등 5조 3천여억 원의 경제 성과 기여를 했지만 환경 분야가 포함된 사회 성과에서는 마이너스 5,900여억 원의 부정적 결과를 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자체 분석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사회적 가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특수성으로 환경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1,200여억 원 증가한 9,400여억 원의 부정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남대 관광 안내사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 안내사들의 고용 안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청남대 소속 공무원이 민간 위탁 신분인 관광 안내사들에게 청남대가 아닌 다른 곳에 배치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공무원 징계와 관광 안내사들의 직접 고용 논의를 도에 촉구했습니다. 청남대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충북대 병원과 청주 성모병원, 아이웰 어린이병원, 온유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등 4곳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병원은 피해 아동 진료와 학대 관련 정황 증거 확보, 학대 의심 사례 신고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주시는 이들 병원과 오는 13일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지정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악취 배출 시설 944곳을 점검합니다. 시는 악취 방지 시설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업체에서 실효를 채취해 오염도가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오창산단과 청주산단, 부기면에 설치된 33대의 무인 악취 측정기를 가동해 실시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지난 8일 제천시 화상동 자택에서 남편을 살해하고 달아난 6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수원시 연무동의 한 길가에서 배회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행인의 치매 의심 신고로 경찰에 보호 조치됐습니다. 이후 A씨를 보호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제천경찰이 A씨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숨져 있는 남편을 발견하고 어제 저녁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며 치매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충북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13명을 검거해 이들을 전원 구속하고 피해 금액 5억 3천여만 원 중 6,300만 원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 도주하는 수거책을 맡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한편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현금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주시가 서원구 처음이자 관내 5번째 수소차 충전소를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서원구에서 주유소 또는 충전소를 운영하고 33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보유한 사업자로 모집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입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